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코인이요, 25년도로 사실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살펴보시죠. 사실은 제가 1년 전, 1년 더 됐습니다. 이제 22년도 11월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사실 FTX 사태 여파로 그 코인 수익률 처참했지 않습니까? 근데 코인 세금까지 원래는 23년도에 내야만 했었죠. 자, 그때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1년 전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1년 전에 지금 투자를 포기하면 안 되는 18가지 이유에 대해서 일부 2부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전, 그러니까 23년 1월 달인가요? 1년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2,200만 원이었네요. 자, 이더리움은 160만 원.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솔라나는 고작 12,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으로도 10배가 훨씬 넘었죠. 제가 이제 확신했던 건 이겁니다. 전 바닥인지 여부는 당연히 몰랐고요. 근데 매수를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였던 것은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끝까지 참고 참고 참았던 사람들이 이 시기에 또 정말 많이 떠나가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찐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당신의 앞으로 6개월 내 결정된다. 이게요, 6개월 만에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낮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낮게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6개월 내에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BIS, IMF에서 글로벌 은행들 전 세계 모든 은행입니다. 중앙은행 포함해서 코인 2%까지 매수를 허용한다. 자, 원래 BIS나 IMF는 코인 금지였죠. 이거 저기 부켈레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 막 린치를 가하고 아르헨티나도 비트코인 법정 화폐 쓸 것 같으니까 내가 빚 깎아줄 테니까 그딴 거 하지 마. 뭐 그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기만 해봐. CBDC만 이제 옹호를 했었죠. 근데 그것을 빗장을 풉니다. 자기 자본의 1%까지는 코인 사도 돼 했는데 이제 이때 1년 전에 자기 자본의 2%까지 은행들이 코인을 사도 된다. 제가 그때 예언을 했던 게요. 이게 2%가 아니라 나중에 3%, 4%, 심지어 5%까지도 갈 수 있다. 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이 됐죠. 승인이 됐으면 글쎄요. 은행들 분명히 고객들에게 더 많이 판매를 할 겁니다. 이 엄청난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대중들은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냥 덤덤한 거죠. 그게 그래서 어쨌다고, 이런, 태도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락장, 최악의 심리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 어떤 호재에도 이젠 믿지 않습니다. 그때가 제가 말하는 투자의 적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때 이제 세금 관련된 일이 뭐가 있었냐? 22년 11월 달, 정확히는 11월 말인데요. 이때 금투세,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이제는 주식 양도세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이제 동학개미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금투세를 유예시켜 달라, 좀 밀어달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양당간 금투세를 유예하자. 2년간 유예를 하자.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니다. 누구는 지금 금투세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안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경론을 벌였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금투세가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유예가 결정이 됐죠. 그때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 주식만 지금 유예하냐? 코인만 세금 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청원을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때 기사인데요. 22년 11월 23일 금투세 유예안 이거 통과 못 시킨다. 반대를 고수한 민주당. 자, 참고로 정치 관련 댓글은 사절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의 저는 오로지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치 관련된 이런 욕설 비하 발언 정중히 사절합니다. 자, 어찌됐건
지도부들이 합의를 해도 이 코인 금투세, 그 금투세는 이제 주식이죠. 유예하는 거 이거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지도부가 합의를 해도 결과적으로 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이때 좀 넉넉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금투세 유예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극적으로 정말 마지막 가서 타결이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코인러들이 주식만 세금 유예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해서 막 청와대 글도 쓰고 했었죠.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법률인데요. 소득세법을 이거 바꿔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를 고려하여 금투세 도입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금투세와 가상자산 코인이요. 지금 과세가 세트입니다. 지금 이 법이 하나로 지금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시기를 동시에 2년간 지금 유예가 이게 결정이 된 거죠. 보시면 과란에 금투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한다. 가나다라 마에 가서 코인도 2년 유예한다. 보시죠. 이게 지금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소득세 관련 뭐 주식 코인을 따로 하는 게 정치인들도 사실은 이게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1월 17일자 금융위원회에서 그리고 이런 지금 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자, 금투세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ISA 지원 강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게 사실상 이제 거의 금투세는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거든요. 주식이 아예 그냥 세금이 없어져 버린 거고요. 물론 거래세나 다른 건 있습니다. 자,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 공정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하겠다. 근데 저희랑 지금 관련 있는 건 단연 금투세 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일이었나요? 금투세 폐지 관련 말을 했던 게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완전히 공식화해서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합니다. 증권거래세마저 인하시키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한 거죠.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투세 그냥 폐지.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성이 높았었다고 하죠. 뭐 그렇겠죠. 근데 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제 주식으로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벌면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면 25%였는데요. 어쨌든 주식 양도세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금투세를 두고 이른바 이제 큰 손들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반발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금투세 시행을 기존 23년에서 25년으로 2년간 유예를 시켰었죠. 이번에 아예 그냥 폐지하겠다. 증권 거래세마저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작년 0.2%로 낮춰졌는데 올해 0.18%, 내년 0.15%. 증권 거래세는 사실 뭐 거래할 때마다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뭐 되게 중요합니다. ISA 납입, 비과세 한도 상향. 사실 이것도 굉장한 호재인데요.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계좌입니다. 예금 적금도 있지만 쉽게 뭐 ETF다, 펀드다, 주식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계좌인데 세금 혜택을 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요. 가입 대상 그 금액도 더 확대를 시키는 거죠. 자, 국내 주식 시장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목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롭게 이제 선보였는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죠. 자, 이거는 또 한 가지 또 특혜가 뭐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한마디로 좀 자산이 좀 큰 부유한 분들도 세금 혜택을 어느 정도는 이 국내 투자형 IS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 자,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지금 감소를 시키는 거죠. IS의 세제 지원은 2천억에서 3천억.
세금을 정말 뭐 많이 이렇게 깎아주네요. 자, 국가 정책에서 이게 지금 옳다 그르다 저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중요한 국가 정책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치 그 전 세계 공통입니다. 바로 명분입니다. 그 명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데 지금 금융위에 가 계시네요. 자, IS의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지면 해외로 투자자들, 뭐 미국으로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 우리 주식시장 떠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명분이 뭡니까? 쉽게 우리나라 국민들 국내 주식으로 돈 좀 벌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왜 하필 이 수년간이나 논의 끝에 확정이 되고 심지어 지금 2년 유예가 확정이 됐었던 금투세 25년도에 이제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전에 폐지를 지금 시켜버렸죠. 이유가 뭘까요? 자,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선거의 마법이다. 표심도 잡고 명분도 내세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코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사가 뜹니다. 자, 금투세 폐지 이어서 코인 과세도 재검토해야 할 것.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여기 이제 그 정부 청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자, 가상자산 과세를 재작년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금투세와 연계해서 2년 유예를 시켰죠. 근데 정부는 우선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코인도 같이 국회에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 지금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제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건 지금 내 관할이 아니고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데일리에서 이런 기사가 또 나옵니다. 코인 그 금투세 폐지에 의해서 코인도 과세를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보셨던 사실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금투세 폐지 맞물려서 코인 과세도 변경될 가능성이 보인다. 자, 이제 뭐 전략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자, 주식에 붙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코인 과세는 그대로 할 경우 과세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제 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뭐 주식 비과세는 5천만 원, 근데 비트코인은 비과세 250만 원이죠.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청와대 청원이 막 올라왔었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22년 1월 19일에 가상자산 코인 투자자들 안심 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코인 수익이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그러니까 주식이 그랬는데 코인도 똑같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해주겠다. 이걸 보면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코인과 주식 정책을 비슷하게 맞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 그 세제실장 1월 말이나 2월 초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금 또 한번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때 제출을 하면 총선 전에 2월에는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 여기 이제 총선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옵니다. 대놓고 나오죠. 자, 총선 전에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금투세 폐지 논의와 맞물려서 가상자산의 경우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해석을 합니다. 자, 주식 투자자, 코인 투자자 표까지 몽땅 다 잡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근데요, 한번 지나놓고 보면, 그러니까 22년 11월, 12월, 금투세 이 유예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는요, 선거가 없었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가 22년 뭐 4월, 뭐 5월 달 이미 취임을 했잖아요. 22년 말에는 선거 직후여서 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파워가 좀 부족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1년이나 남은 금융투자소득세를 1년 앞서서 그냥 선유예를 시킵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유예가 아니고 선 폐지를 시킨 거죠. 선거의 힘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선심성, 비논리적 포퓰리즘 정책 쏟아지죠.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70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집니다. 지금 이런 정책, 세금 폐지, 유예, 이런 게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돈 구름이 저 멀리에서 지금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죠. 금리 인하, 돈 찍기가 저기 멀리서 지금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주식에 저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월 말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되면 2월에 이제 통과가 되겠죠. 확률을 굳이 하면 전 사실 95% 이상 이제 거의 될 것 같다. 선거적인 측면이나 형평성, 주식은 소득을, 아니, 세금을 폐지했는데 코인만 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25년 코인 세금 안 낼 확률 매우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폐지하는 게요, ETF 승인된 것보다 훨씬 더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전 없어도 된다고 봐요. 이거 없어도 시간 지나면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거든요. 근데 코인 세금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저는 이제 이게 흥분이 되는데요. 자, 인생 기회가 몇 번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탑입니다. 매우 최고의 기회 중에 기회가 뭐다? 코인 세금 폐지입니다. 자, 어떤 구독자분들,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나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그냥 24년 말에 가서 코인 좀 그냥 팔려고 한다. 이런 분들 사실 계셨거든요. 제가 볼 때 25년, 중반길지 하반길지, 피크를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 25년까지도 존버할 이유, 저는 충분해졌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 알프레드라고 하는 인플루언서의 트윗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기사로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 알프레드라고 하는 친구가 메릴 린치 뱅가드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돈 다 빼주세요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그 직원 얘기가 너무 웃깁니다. 그는 메릴 린치와 뱅가드에 전화해서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하겠다고 했다. 이후 담당자들은 그 위치급 선임 계좌 관리자 연결시켜줬죠. 이들이 뭐라고 하냐? 경영진의 비전 부족에 일단 직접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경영진이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일단 하고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뱅가드 직원이 세계 자산운용 2위거든요. 블랙락 다음이 뱅가드입니다. 자, 메릴 린치도 큰 회사죠. 여기 직원이 전화해서 제가 비트코인 저도 들고 있는데 정말 우리 대표님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런 전화를 지금 몇 번 받았다고요? 하루에 그냥 수천 통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보다 큰 움직임이 시작되려는 징후다. 자, 아직도 코인을 의심하신다? 아니 되십니다. 정말 아니 되시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이요. 전 ETF가 없어도 2억, 3억 이번 사이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이더리움 한 2천만 원 가 있을 때 내가 투자한 조금 시총이 낮은 코인들,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들 얼마까지 갈까요? 생각만 해도 그냥 흐뭇해지죠. 인생 기회, 성공 투자의 비결이 뭡니까? 그냥 바이 더 딥 하시고요. 돈 법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이 놀라운 기회 망칠 수 없잖아요. 어쩌면 인생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